마크 피셔의 Good for Nothing. 10대 시절부터 간헐적으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어떤 증상들은 매우 심각해서 자해, 금단 증상, 몇 달씩 방에 틀어박혀 등록하거나 최소한의 음식을 사러 나갈 때만 밖으로 나가는 으로 이어졌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울증의 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제 삶의 환경이 바뀐 결과기도 하지만 우울증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도 이유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경험에 특별하거나 독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많은 형태의 우울증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프레임보다는 비인격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울증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을 방종하다고 비난하는 비웃는 내면의 목소리로 구성됩니다. 우울한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니 정신 차려. 이 목소리는 자신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촉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소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사회 세력의 내면에 표현이며 그중 일부는 우울증과 정치 사이에 연관성을 부여하는 데 기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우울증은 제가 말 그대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확신과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삶을 절대 일할 수 없을 거라고 믿음에 보냈습니다. 20살이 되자 대학원 공부, 실업, 그리고 임직원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속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든 갓대로 성공한 아마추어였기에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었고 실업을 할 때는 정직하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처럼 진짜 실업자가 아니라 그저 게으른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을 할 때는 제가 무능하게 일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사무실이나 공장 일자리에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해서 그런 일자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는 지나치게 교육받았고 쓸모없어서 저보다 더 필요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동에 있을 때조차도 저는 제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피하기 위해 우울증을 기증했을 뿐이었고 우울증의 지옥같이 역설적인 논리에 따르면 저는 제가 일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사회에서 제 자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울증을 가정했을 뿐입니다. 결국 고등교육 대학 강사로 취직했을 때 한동안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뜬 기분은 곧 더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무가치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깊이 가라앉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신의학의 주류학파는 이러한 믿음의 기원을 약물로 교정해야 하는 뇌화학작용에 오롯이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석과 그 영향을 받은 여러 치료법은 정신적 고통의 근원을 가족 배경에서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믿음의 근원을 찾는 것보다는 단순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체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 즉 사회적 권력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회적 권력의 형태는 계급 권력이었지만 물론 성별, 인종 및 기타 형태의 억압도 동일한 존재론적 열등감을 만들어내며 이는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생각대로 가장 잘 표현됩니다. 즉, 사람은 지배 집단의 할당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책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독자 한 분의 권유로 데이비드 스메일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사이면서도 권력의 문제를 자신의 치료의 핵심으로 삼는 스메일스는 제가 우연히 발견했던 우울증에 대한 가설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 불행의 기원에서 스메일은 계급의 흔적이 어떻게 지워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격이나 부를 얻는 것만으로는 삶의 초기에 자신을 짓누르는 원초적인 무가치감을 스스로든 타인의 마음에서든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사회적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항상 현기증, 공황, 공포의 감정에 앞뒤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적지적인 공간에 둘러싸여 당신은 갑자기 연결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당신을 똑바로 세우거나 제자리에 붙잡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지럽고 매스꺼운 비현실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정체성 상실과 완전한 사기성 감각에 위협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몸에 살면서 이런 옷을 입고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는 문자 그대로 당신이 곧 되어갈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동안 지배계급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피지배계급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가난, 기회 부족, 실업이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도록 부추겨집니다. 개인은 사회구조보다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회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끔 유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약자들이 만들어낸 변명일 뿐입니다. 스마일이 마법적 자발주의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자 비공식적인 종교이며 리얼리티 TV 전문가와 비즈니스 거물들 그리고 정치인들 역시 이를 부추깁니다. 마법적 자발주의는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계급의식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이는 우울증의 이면입니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신념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 고유한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그럴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매우 사악한 이중구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들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인 긴축 정책에 운명론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장된 불황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황은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사실, 그러니 임금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집단적 지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드러납니다. 집단적 불황은 지배계급의 재복종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더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는 우울증에 걸린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계급의식을 재건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과제이며 기성 해결책을 두고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불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만들어내고 퇴폐화된 기관을 되살리고 사적 불만을 정치화된 분노로 전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